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빛원전이 원전 1호기를 시험 가동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 상업 가동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사용 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방탄소년단 노래에 5.18이 언급되자 광주 민주화운동을 공부하는 해외 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내년 5.18 40주년 기념식에 방탄소년단을 초청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국당 추천 몫에 5.18 진상조사위원 1명을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을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는 거래 절벽이 광주 부동산 시장에도 현실화됐습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끊이지 않던 한빛원전에 처음으로 사용 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호기를 시험 가동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직원에게 제어봉 조작을 맡기는 등 법률과 지침을 어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9개월간 계획 개방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을 앞두고 있던 한빛원전 1호기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원전 측은 당시 1호기를 시험 작동하는 과정에서 원자로 출력을 조절하는 제어봉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주 급수 펌프가 자동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호기 정지 원인을 확인한 결과 원자로 제어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제어봉 조작은 원자로 조종 감독자 면허가 있거나 원자로 조종사 면허가 있는 자가 해야 하는데 당시 한빛 1호기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운전원이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원자로의 열 출력이 제한치를 3배나 초과했는데도 즉시 원전을 정지시키지 않고 11시간을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원안위는 한빛원전 1호기의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파견해 한빛원전이 법과 지침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빛원전의 사용정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 1986년 상업운전이 시작된 후 처음입니다. 원안위는 한빛 1호기에 대한 사건 조사와 안전성 평가를 끝낸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지역 자동차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간 반면 반도체는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무역협회 광주전남 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지역 자동차 수출은 4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 증가했습니다. 반면 반도체는 단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지난해보다 14.3% 감소한 3억 달러에 그쳐 광주 지역 전체 수출액도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전남 지역의 수출도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31억 7천만 달러에 머물렀습니다. 오늘은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 기온을 밑돌겠지만 한낮부터는 맑은 가운데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9.8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게 시작했지만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더 높게 오르면서 일교차는 15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비가 내리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던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은 빠르게 오르겠고 금요일과 토요일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그제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오늘 우리나라 상층을 지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 중에 일시적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내년 5.18 40주기에 방탄소년단을 초청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를 통해 5.18을 세계에 알리자는 취지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 중에는 5.18을 언급한 곡도 있는데요. 이 노래를 듣고 5.18을 공부하거나 광주를 찾아오는 해외 팬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남구은 기자입니다. 2015년 방탄소년단이 발표한 앨범 화양연화 파트 2에 수록된 노래 마시티. 멤버들이 고향에 대한 가사를 직접 써서 만든 곡으로 광주 출신인 제이홉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썼습니다. 내 발걸음이 산으로 간대도 모든 상상상의 맵을 나 몰라면 시간은 끝없이 모여진 밤 모두 다 눌러라 공유기 다시 5.18
가사에 나오는 7시는 극우 성향 사이트에서 광주를 비하할 때 쓰는 용어이고 062-518은 광주의 지역번호와 5.18 민주화운동을 의미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또 다른 멤버 슈가는 데뷔 전 5.18-062라는 곡을 만들어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리기도 했습니다. 노래를 듣고 5.18에 대해 알아보는 해외 팬들이 생겨났고 일부 팬이 SNS에 올린 광주 민주화운동 설명 게시물은 온라인상으로 수천 명에게 공유됐습니다. 광주에 찾아와 5.18의 역사적 장소를 보고 가는 팬들까지도 생겼습니다. It makes them very special to me because they're just the citizen. They're not soldiers. They're not professional soldiers, but they still make this movement. So that's why it makes me feel really respect them.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서 이 5월 18일에 일어난 광주 항쟁에 대해 배웠어요. 내년 5.18 40주년에 맞춰 방탄소년단을 초청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5.18의 세계화를 위해 방탄소년단 등 세계적 유명인사를 초청하기로 하고 최근 정부의 예산을 건의했습니다. 세계 속의 5.18, 세계인이 기리는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담은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5.18. 이걸 이제 말해야 된다고 좀 내부적으로는 크게 방향을 잡고 있고 정부에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방탄소년단이라는 강력한 기폭제에 힘입어 세계 속의 민주주의 역사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신청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심 의원의 보상금 신청서가 광주시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심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 신청서가 광주시의 영구 문서로 보관돼 있고 5.18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신청서를 내야만 심의를 거쳐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지난 5.18 보상심의위원회가 자신을 포함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피고인 24명에게 지난 1998년에 일괄 보상을 실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북 김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추천 몫의 5.18 진상조사위원 1명을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교체하겠다는 후보는 권태호 전 육군 중장인 것으로 전해졌고 논란이 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해서는 계속 후보 자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자격 요건은 충분하지만 그만두겠다는 분이 있어서 조사위원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말해 대통령의 임명 거부에 따른 결정이 아님을 우회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집을 내놔도 찾는 사람이 없는 거래 절벽이 광주 부동산 시장에도 현실화됐습니다.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나와도 사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광주에 2만 세대가 넘는 신규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이 관망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광주시 봉선동 일대입니다. 도로변을 따라 줄지어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찾는 사람이 없어 말 그대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14년하고 20년 넘게 했는데 이래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IMF 때나 금융위기나 이때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1억 원 이상 가격을 낮춰 내놓은 급매물에도 관심을 갖는 매수세는 아예 없습니다. 급매물로 나와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급매물도 안 사요. 그래서 싸게 떨어뜨려도 집을 안 사시더라고요. 실제로 지난 9.13 대책 이후 광주 지역 부동산 거래는 거의 실종됐습니다. 지난해 9월 100을 넘어서 활발했던 부동산 거래 상황을 보여주던 매수 우위 지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져 어느새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좀 낮은 수준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좀 위축되어 있고 반등할 여지가 아직은 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에 추가로 짓고 있는 신규 아파트는 지난달 말까지 2만 5천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2년 이내 그만큼의 물량이 추가로 공급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래 절벽인 상황에서도 신규 공급 물량은 넘쳐나는 상황. 이 때문에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의 관망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는 크게 줄었지만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근 발표한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요. 4월을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당 분양가가 2배가량 올랐다고 하는데요.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광주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네. 어느 정도가 오른 겁니까? 이제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지금 광주가 현재 지금 제곱미터당 331만 3천 원이니까 평당으로 따지면은 대략 한 1,000만 원이 좀 넘어가는 금액인데요. 네. 전달보다 통계 수치로는 뭐 평당으로 따지면 대략 한 10,000원 정도 올랐는데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고요. 네. 체감하시기로는 지금 현재 남구에 신규 아파트 분양을 하고 하다 보니까 통상 남구하고 서구가 광주에서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적인 건 사실입니다. 네. 거기 지금 신규 아파트가 이번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께서 좀 세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는 게 사실 광주만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국적인 상황이죠. 전국적으로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네. 따진다고 하면 서울과 수도권 일부 그리고 네. 광역시에서도 특히나 이제 대전과 대구 우리 광주가 포함이 돼 있고요. 네. 광역 도로 따진다고 하면 이제 전라남도가 지금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이렇게 지금 좀 느낌이 작년보다 2배나 가까이 오르고 체감이 좀 오는 이유는 네. 저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어서 좀 너무 그런 거 아닌가 그런 느낌들이 지금 주변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이유에서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광주 전남이 원래 좀 저평가돼 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에 광주 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가 줄고 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또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한국감정원 자료에 의해서 9주 연속 지금 광주광역시 아파트 가격이 좀 하락이 되고 있다라고 나왔는데요. 신규 아파트 가격 강세는 지금 남구와 서구 일부 인기 지역 중으로 작년 대비 조정이 되긴 했습니다. 대략 네. 매매가 대비 한 10%에서 15% 조정은 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뭐 가격이 떨어지는데 신규 분양가는 왜 올라가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수요자들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자들이 커뮤니티 시설의 고급화라든지 미세먼지에 대응한다랄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자재들도 올라가고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요. 분양가가 인상되는 걸 갖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에는 수요가 있기에 가격이 그렇죠. 오르는 것이다. 네네네, 인정이 그렇습니다.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또 이 물량들이 다 거래가 될까라는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지금 그 광주광역시 2분기 올해 이제 9월까지 약 분양 예정 물량이 약 6천여 세대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나와 있는데 저는 분양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물론 국지적 미분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입지에 따라서 국지적 미분양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네. 이 아파트 물량들이 분양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네. 이게 만일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양권으로 매매가 잘 된다 이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분양은 큰 무리가 없다.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불만은 있지만은 신규 아파트 입지에 따라서는 또 분양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지금 현 시장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이 상황이 네. 장기적으로는 우리 광주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 2006년도부터 실거래가 통계가 제공된 이래 광주광역시 아파트 시장 역사상 이런 언밸런스한 지금 상황들은 다들 처음이거든요. 네. 단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시기는 가격이 일부 조정된 거는 사실이고요. 네. 작년, 재작년에 그 신규 아파트 가격이 비싸게 좀 올랐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일부 조정은 좀 됐지만 분양가가 이런 아파트 가격을 인정해 준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다들 아시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할 지금 그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아파트 분양가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평당 분양가 1,700에서 2,000만 원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로 지금 발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고 보고 있고요. 가격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가격부터 해서 꾸준하게 이제 분양가도 크게 오른 폭도 없고 또 역시 아파트 매매 가격도 크게 오른 폭이 없는 중장기적인 어떤 시장 안정화가 되는 상태에서 중장기적으로 쭉 갈 거라고 지금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광주 지역의 그 신규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이런 상승 보합세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정진석 경제평론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혼한 남편과 함께 여중생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재혼한 남편 31살 김모 씨와 공모해서 12살 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 39살 유모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16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결정됐고 남편 김 씨는 지난 7일 보복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광주시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내일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4건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의 경우 체납 금액이나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입니다. 감독의 잦은 사퇴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오랜만에 위닝 시리즈를 챙겼습니다. 기아는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박수인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에이스 양현종 선수가 완벽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4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의 무실점 경기로 시즌 개막 2달 만에 2승째를 챙겼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갑작스럽게 떠난 김기태 감독에게 눈물의 고별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전없습니다. 김기태 감독의 고별 경기에서마저 패배하며 끝까지 추락했던 기아는 박흥식 대행 체제에서 치른 첫 3연전에서 반등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박흥식 감독 대행도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며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팬분들께 굉장한 실망감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해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규리그의 3분의 1을 소화한 가운데 기아의 올 시즌 전적은 15승 1무 31패. 지난해 70승으로 가을 야구 티켓을 챙긴 점을 감안할 때 남은 97경기에서 55승 이상만 거둔다면 가을 야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환점을 돌 때까지도 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리빌딩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령탑 교체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는 기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회생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길목에서 기아는 이번 주 롯데와 KT를 상대로 홈에서 6연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2019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50여일 앞두고 기업들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영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는 현금 20억 원을 후원하기로 협약했고 조직위는 기아차의 후원금의 10억 원을 보태 선수단이 이용할 버스 등 420대를 빌릴 계획입니다. 또 대유그룹은 1,000만 원어치의 수영대회 입장권을 구매해서 돌봄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선수촌 등에 비치할 냉장고 2천만 원어치를 기부했고 광주 지역 창업기업 4곳도 손세정제 등 2,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습니다. 아시아문화원이 최근 문체부가 주관한 문화정보화 수준 평가에서 최고 수준 향상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문화원은 문화전당의 가상현실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기술을 공유하는 등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한 점 등을 인정받아 작년보다 32.5% 향상된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라도의 바닷가 사람들은 말린 생선의 사투리인 건정이라는 말을 예로부터 써왔는데요. 이 전통 방식을 지키면서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건정이 요즘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문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갓 잡아올린 민어를 꼼꼼히 손질하고 3년 이상 된 천일염에 절인 뒤 사흘가량 건조시키면 특산품인 민어 건정이 탄생됩니다. 말린 민어는 조선시대 임금께 진상될 정도로 대표적인 여름철 보양식품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구전으로 또 입맛으로만 전했던 건정 만드는 방법이 주민주도의 연구와 개발로 상품화에 성공했습니다. 온전한 한 마리에서 부위별, 용도별 소포장까지 소비자 입맛에 맞게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건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랫동안 이렇게 처음과 같은 유지로 보관을 할 수 있을까? 서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농어와 참숭어, 조기, 우럭 등도 건정 상품으로 개발됐습니다. 이들 건정은 지난해 국내 굴지의 호텔에 진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여러 홈쇼핑, 백화점과도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말리면 말릴수록 핵산이라고 하는 몸에 좋은 성분이 나오고 또 글루타민산이라고 하는 풍미를 좋게 하는, 맛을 좋게 하는 것이 풍부해집니다. 바람과 햇볕이 만들고 여기에 섬 사람들의 오랜 죄를 품고 있는 마른 생선 건정이 자연식품 슬로푸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난주 광주 대표 음식 7가지를 선정한 광주시가 대표 음식 브랜드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시민과 전문가가 선정한 광주 대표 음식을 브랜드화하고 광주만의 독특한 레시피를 개발하는 등 5대 중점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7가지 대표 음식 중에 매년 1개를 올해의 대표 음식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 모터에 전압과 전류 등의 신호를 사물 인터넷 단말기로 받아서 방지시설의 정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동료 교사들과 함께 5.18 배지를 손수 만들고 학생들과 나눠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5.18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메이홀 박석인 대표의 사업 취지에 공감해서 5월 어머니의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해왔다고 하는데요. 제작자인 이건영 운남초 교사는 학생들이 5.18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고 싶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5.18 관련 문화 행사들을 한 곳에 모은 온라인 플랫폼이 생겨 화제입니다. 사이트를 만든 건 5.18에 관심 있는 청년들로 5.18 전후로 광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5월 관련 행사 정보를 좀 더 편하게 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플랫폼 운영자는 6월까지는 시범 운영해보려고 한다며 관련 기관들이 적극 나서서 좀 더 체계적으로 5.18 관련 행사를 전하는 플랫폼이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100호부터 1000호까지 광주에서 보기 드문 대형 작품 전시회가 유스케어 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송대성 작가의 심연의 스미다인데요. 다양한 색상으로 표현한 매화 그림들을 통해 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봄의 희망을 전달합니다. 빛골 문인화 여류 작가회 정기 전시회 산들바람전이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3명의 작가가 즐거운 여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부채마다 개성 넘치는 문인화를 그려 넣었는데요. 오는 24일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지만 낮부터는 맑은 가운데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최저 기온은 9.5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지만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더 높게 오르면서 일교차는 15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가벼운 옷차림 하시더라도 출퇴근길에는 얇은 겉옷을 꼭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비가 내리면서
내리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던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은 빠르게 오르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그제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오늘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 중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영광의 아침 기온은 9도 보이고 있고요. 장성과 담양의 현재 기온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낮습니다. 오늘 출근길 옷차림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한낮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2도, 무안과 해남의 낮 기온은 23도를 보이겠고 곡성의 낮 기온은 24도 보이면서 일교차는 2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고 오늘 해상 날씨는 무난하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